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요즘은 서로의 하루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들리던 소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질문은 삼키게 되고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가 달라질까봐 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는 말이 단순히 소리가 줄었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걸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 부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싸우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 조심스러움이 먼저 앉아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미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만 남겨둔 말들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예전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겼을 말에도 요즘은 괜히 마음이 한 번 더 걸립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고 그래서 더 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집이 조용해졌다는 느낌은 어쩌면 사람보다 역할이 먼저 빠져나간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컸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시기. 하루가 갑자기 한가해진 건 아닌데 분명히 예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쁘던 손이 잠시 멈춰 서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동안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이의 일정, 가족의 중심,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들,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설명해 주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도감처럼 느껴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따라옵니다. 그 허전함을 딱 잘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로운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편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임이 줄었고 부담이 가벼워졌다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마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조금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도 없는데 괜히 위축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았던 자리들이 지금은 잘 유지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고 있다는 이유로 더 말하지 않게 되는 마음, 괜히 내 얘기를 꺼내는 게 민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지금도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그 말과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하던 질문을 요즘은 스스로에게도 잘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 누군가의 부모 말고, 누군가의 배우자 말고, 직함이나 역할을 빼고 나면 남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괜히 TV를 켰다가 끄는 순간처럼 아주 사소한 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말수가 줄어든 부부의 사이에는 미움보다 조심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 거리는 차갑다기보다는 조금 멀어진 의자 사이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도 예전만큼 가까이 앉아 있지는 않은 느낌.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감정은
게으름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고 의욕상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합니다. 어쩌면 이건 자존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생기던 확신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자존감의 변화에 대해서요. 무언가를 더 잘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느끼는 이 공허함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앉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감정은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조용한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알림을 무시하지 않고 조금 들여다보는 것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조용히 품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혼자서만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 오늘은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잠시 옆에 두고 같이 바라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두 사람의 삶에서 천천히 이어집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쯤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 속에서 자존감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디에서 다시 숨을 고르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쁜 적은 없었고 크게 싸운 기억도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무난하게 잘 사는 부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섰고 아내는 그 시간에 맞춰 아침을 준비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하루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집이 늘 어수선했습니다.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세탁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갔습니다. 조용할 틈이 없다는 게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인 줄 알았고 곧 다시 돌아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 방의 불은 며칠씩 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습관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여전히 예전만큼 움직였습니다. 남기면 다음날 먹지 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식탁에 앉아 마주보면 괜히 TV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어진 것 같아서 리모컨에 손이 먼저 갔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반찬을 하나씩 놓다가 남편의 그릇을 힐끗 보았습니다. 더 덜어줄까 잠시 고민하다가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 그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사소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말이 오갔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내일은 몇 시에 들어와? 아이한테서 연락 왔어. 그런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묻지 않게 됩니다. 이미 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물어야 할 이유를 딱히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수도꼭지를 조금 더 세게 잠급니다. 괜히 소리가 커진 것 같아 다시 줄이면서 혼자 멋쩍게 웃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아내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땐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 남편이 퇴근할 시간, 다시 집이 북적일 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보내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기다림이 막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슷할 것 같은 시간들 앞에서 괜히 시계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아내는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아주 작은 순간에 느끼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굴 먼저 챙겨야 할지 잠깐 멈칫하는 순간처럼요. 예전에는 아이 도시락, 남편 셔츠, 그 다음에야 자기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몸에 배어 있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서가 흐려졌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편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자유 앞에서 어색함이 먼저 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년이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몸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에 나설 준비를 하던 습관이 갑자기 사라지자 남편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은 없었지만 괜히 뭔가를 정리하고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걸까 말까를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기분이 상할 것 같기도 했고 모른 척하는 게 더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말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마음은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낮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됐던 자신이 혼자가 되자 괜히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변화를 옆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힘내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까봐, 지금도 충분하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예전과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조용한 틈을 타 하나씩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아이도 크고 남편도 집에 있고 굳이 내가 없어도 집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비어옵니다. 이 감정은 질투도 아니고 불만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어서 더 말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아내는 거울을 보다가 잠시 시선을 피합니다. 얼굴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그 얼굴에 붙어있던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진 것 같아서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그 이름만으로도 하루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줄어들자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어서입니다. 남편도 비슷합니다. 밖에서는 자기 소개를 할 일이 줄어들었고 집안에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없었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줄어든 자리에 아직 새로운 의미가 채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집은 조용해졌고 말은 줄어들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서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변화들 말입니다. 그 변화는 곧 하나의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서 감정은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일이었습니다. 날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집안의 리듬도 늘 그렇던 흐름이었습니다. 아내는 장 보러 나가기 전 냉장고를 한 번 더 열어봅니다. 필요한 건 다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안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그 사이 손이 잠시 멈춥니다. 뭘 사러 가야 하는지보다 누굴 위해 장을 보던 습관이 먼저 떠오릅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출근 전 시계를 보며 서두르는 모습은 아니었고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외투를 입다가 문득 말이 나오려다 멈춥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그 말을 꺼내려다가 괜히 묻는 것 같아 입을 다뭅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아내는 조용히 신발을 신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 아내는 순간 대답이 늦어집니다. 장 보러 가.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다른 말로 나옵니다. 그냥 좀 걸으려고. 남편은 짧게 하고 다시 화면을 봅니다. 그 반응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아서 아내는 괜히 마음이 멈칫합니다. 문을 닫고 나서 아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왜 방금 말이 조금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걸으면서 아내는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장 보러 간다고 말했을 텐데 왜 굳이 다르게 말했을까? 그 질문에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정리를 시작합니다. 사과를 씻다가 한 개를 더 집을지 말지 잠시 고민합니다. 예전엔 망설일 필요도 없던 순간인데 요즘은 이런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잠깐 멈추게 됩니다. 남편은 부엌 쪽을 힐끗 보다가 말을 꺼냅니다. 요즘 좀 바빠 보이더라. 아내는 손에 쥔 사과를 내려놓습니다. 그 말이 걱정인지 그냥 관찰인지 알 수 없어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쁜 건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좀 답답해서. 말을 하고 나서 아내는 괜히 그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처럼 들릴까봐, 핑계처럼 들릴까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나도 그래. 그 짧은 말에 아내는 사과를 다시 집었다가 놓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느끼고 있던 마음이 그제야 조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거리인데 그날은 두 사람이 조금 가까이 서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아. 그 말은 크게 꺼낸 고백도 아니었고 울림 있는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툭 떨어진 말이었는데 아내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해. 그 말 뒤에는 덧붙이는 설명이 없습니다. 괜찮다거나 다 잘 될 거라거나 굳이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야채를 썰고 남편은 옆에서 물을 올립니다.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조심해서 비워둔 침묵이 아니라 같이 있어도 괜찮은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둘은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립니다. 아내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은 아니지만 뭔가가 조금 움직였다는 느낌. 남편도 밥을 먹다가 아내를 한번 봅니다.
괜히 무슨 말을 하진 않지만 그 시선에는 예전과 다른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조용한 날이 많고 말수가 적은 날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만 있던 생각이 한 번은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조금 다른 하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서로가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확인은 큰 위로보다 오히려 조용한 숨처럼 일상에 남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허전해지는 그런 숨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삶을 살아온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괜찮아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안정적이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회의 자리에서도 의견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시간 덕분에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불리는 횟수가 줄었고 결정은 이미 내려진 뒤에 공유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더 맞는 나이일 수도 있겠다 스스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고 나이 들었다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회사에서 유지하던 표정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불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있던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아내의 질문은 늘 같은 톤이었고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별일 없었어.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큰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TV를 켜고 같이 화면을 보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자꾸 다른 데로 흐릅니다.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아주 사소한 순간에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는 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괜히 하소연처럼 들릴까봐 아직도 현역인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스스로 말을 줄입니다. 회사에서의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느낌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존재는 있지만 중심은 아니라는 감각. 그 감각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회의실에 들어설 때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뒤쪽 의자에 앉게 될 때 그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애씁니다. 세대가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자신도 한때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와 감정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는 앞서가는데 감정은 조금 뒤에 남습니다. 집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알아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아내는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는 얼굴이 조금 덜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은 먼저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아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더 움츠러들까봐, 괜찮다는 말이 부담이 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마음을 조금씩 혼자 품게 됩니다. 나쁘지 않은 하루들이 겹겹이 쌓이는데 그 안에 말로 하지 못한 감정도 함께 쌓여갑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주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으로 설명되는 사람일까? 직함을 빼고 나면 남는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급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끝날 무렵 조용히 옆에 앉아 같이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이 감정 역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스스로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어느 순간 말이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서 생각보다 솔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날도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늘 비슷했고 집에 도착한 시간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걸고 소파에 앉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익숙한 소리들이 흘렀습니다. 식탁에 앉아 둘은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몇 번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반찬을 하나 더 놓아줍니다. 그는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괜히 젓가락을 고쳐 잡습니다. 입안에 있는 음식보다 말이 먼저 걸립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말 들었어. 아내는 숟가락을 잠시 멈춥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후배가 그러더라.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다고 했지만 그는 그 농담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짧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그는 잠시 웃어 보입니다. 괜찮았다고 말하려다 그대로 멈춥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남더라.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아내를 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이제 쓸모가 좀 줄어든 사람 같아서. 말을 꺼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이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괜히 위로처럼 들릴까봐 괜찮다는 말로 그 마음을 덮어버릴까봐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말을 바꿨을 텐데 그날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그릇을 한번 보고 다시 얼굴을 봅니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예전에는 내가 안 하면 집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들 잘하더라.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으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아내는 말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없으면 집이 조용해지는 건 확실해. 그 말은 크게 꾸미지 않은 말이었고 확신을 주려는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느끼는 그대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옵니다. 힘을 주고 있던 자리가 그제야 풀립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전부 꺼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렸다는 감각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사라진 건 아니고 자리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 그 생각은 자존감을 갑자기 끌어올려 주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불을 끄고 누워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위치로 옮겨 앉고 있는 중이라는 느낌. 이 부부의 삶도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날이 많고 말이 적은 날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흔들릴 때 혼자만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인식이 큰 해결은 아니지만 하루를 버티는 힘으로는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이제 두 사연은 하나의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역할이 줄어든 자리에 무언가를 다시 채우려는 마음, 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천천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두 사연은 겉으로 보면 조금 다른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닿아 있는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길수록 그 자리가 조금 비어 보이기 시작할 때 마음은 먼저 흔들립니다.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한 발 물러난 것 같은 기분. 이 감정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역할이 줄어들면 자존감도 같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댈 자리가 옮겨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부모로, 직장인으로, 가족의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다 그 설명이 조금씩 필요 없어질 때 남아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잠시 길을 잃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다시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말은 우리가 늦게 배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바깥을 향해 살아왔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안으로 향할 시간이 조심스럽게 시작됐다는 의미로도요. 김영석 교수는 삶의 후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공부는 어떻게 내려놓고도 존엄을 지키는가에 있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진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실천은 위로보다 조금 다른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을 끌어올리기보다 지금의 나를 다시 확인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루에 하나 내 손을 거쳐야만 끝나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크고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하나, 수리 하나, 누군가 대신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감각이 남는 일, 그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필요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몸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배우는 사람의 자리에 다시 앉아보는 일입니다. 나이를 잇자는 말이 아니라 가르치는 쪽에서 잠시 내려오는 선택입니다. 새로운 걸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보는 경험. 그 순간 자존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건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언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쌓아온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이 실천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자리를 채우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다만 자존감이 머물 자리를 조용히 옮겨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남겨두려 합니다. 아직 이어질 날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장 해답을 주지는 못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하나만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작은 손길이 더해지면 이 조용한 이야기는 내일의 누군가에게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의 당신도 이미 충분히 자기 자리에 서 있습니다.